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봇 AI 관련주 다음으로 주목할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지분 투자 소식에 4만원에서 8만원을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인 챗봇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는 저가 대비 2만원에서 약 8만원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식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배가 아프다,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냐, 개빡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추격을 하는 것은 전 이제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조정을 거치면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과열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로봇 AI가 과거에 조정을 겪고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급등 전에 조정을 겪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2023년 3월 이후로 연기 적용할 것이라고 과거 작년 기사에 밝혔었는데요. 자, 이 인플레 감축법을 진행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탈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패권 국가로서 대립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이 패권을 도전하는 그런 이제 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견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2차 전지 광물에 대한 의존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의존도를 이제 줄여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중국이 무기화를 한다면 우리 미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한 불안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취지가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바로 한 2월 초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미 장관에서는 또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현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는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 70에서 80%의 광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배터리와 인플레 감축법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폐배터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하면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천연 광물 상태에서 원자재를 채굴하는 것보다 정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이 IRA에 대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동시에 정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 광물들을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친환경 관련주로서도 엮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폐배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LG화학과 함께 6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했고요.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는 현지 공장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를 북미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를 통해서 다시 제품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의 시장 규모는 20년 내에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는 미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IRA가 보시면은 3월에 다시금 현안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대해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2월 달부터 이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이제 리튬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다시금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배터리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전처리에서 이제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요. 후처리에서 이제 추출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폐배터리 관련주에서는 두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은 국내 유일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공정이 한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 재활용 공정 중 습식 재련 기술은 세계적으로 5개에서 6개 내외의 업체만 운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 SDI가 성일하이텍의 지분 투자 및 사업 제휴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에 예정된 국내 제3공장 하이드로 센터에서 약 7,000톤, 연에 7,000톤의 이상의 수산화 리튬 공장 구축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2차전지가 어떤 배터리입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죠. 즉 리튬이 핵심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리튬 중에서도 수산화 리튬이 보시면은 2차전지에서 가장 쓰임이 많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성일하이텍은 이제 리튬 시장까지, 재활용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객사로는 지금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국내 배터리 탑 3사가 지금 고객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지난 8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당장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출회될 것은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주 중장기로 홀딩했을 때 상장 후 2년 6개월쯤에서 32.97%의 물량이 나올 것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코발트 니켈 제품에 대해서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독점 판매 계약을 현재 체결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하이텍이란 기업은 고객사가 지금 튼튼한 상황이고요. 미래성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실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의 실적 동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실적은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고요. 2020년 12월에는 영업이익이 적자, 2021년 12월에서 작년에서도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에서는 이익 추정치가 한 508억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말은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508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3월 1분기 때 101억, 3분기 때 165억이 매출이 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즉 266억은 현재 이미 영업이익이 된 상황이죠. 작년보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부채가 좀 적은 게 중요한데요. 고금리 시장인 만큼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434.79%에서 734.02%로 늘었다가 82.7%로 급감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보율도 계속해서 튼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부품 업체라든지 또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고객사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매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그런 관점에서는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세비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은 양극재 생산 공정 중에서 불량이 발생한 재활용 양극재를 매입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혼합액의 형태로 제조하여서 전구체 업체에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LNF 등으로 불량 양극재를 매입하고요.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폐배터리로 이제 회수하고 난 다음에 EMT, JH케미칼 등을 통해 고객사에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LG화학, 고려아연, 세비캠 전구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NCM 복합액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세비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LG화학과 손잡고 10년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하단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 대표는 폐 2차전지 재활용 시장은 결국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며 몇 년 전부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걸 걸었다고 합니다.
박 대표에 따르면 현재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복합액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세비캠 뿐이라고 하고요.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도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LG화학과 캠코가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에 장기간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LG화학에 만족스러운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세비캠은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에 NCM 복합액을 2024년부터 10년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도 모두 확정된 상태이고요. 이번 IPO로 확보된 자금도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시설과 설비 확충에 대부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급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이 한 연에 1,000억 원 정도 예상치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비캠이라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6억, 26억, 55억, 98억 캐파인데 매출액이 155억, 210억, 334억, 459억이죠. 나중에 이제 2024년부터 실제로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되면은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10년간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현재 시장에서 좀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비캠 또한 당사에서 개발 중인 공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탄산 리튬은 불순물의 함량이 매우 낮은 고품질의 탄산 리튬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수산화 리튬 생산업체 또는 탄산 리튬을 사용하는 2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에 판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즉 리튬 쪽에서도 세비캠이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현재 폐배터리에서는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현재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사야 되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은 8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월봉상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을 겪고 있을 때 지금 약간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8월 달에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5선과 10선의 주봉상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 5선을 돌파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10선을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이번 주에상 종가상 10선을 돌파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돌파를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단에 있는 20선까지 열려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시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2만 5천원 라인대를 다시금 돌파를 시도하러 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상에서 어디를 거쳐야 되냐, 일단 10선을 돌파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선도 터치를 시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만 5천 요 정도까지 캐파를 이제 열어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다가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60선에 대한 상단에 매물대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홀딩하고 들고 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3월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발표가 나올 텐데, 핵심 광물에 대한 발표가 나올 텐데, 미국이 만약에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세비캠이란 관련주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상에선 현재 변화가 시작된 초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17만원, 18만원 당장에 뚫는다,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 있는 추이는 한 최소 11만원부터 12만원 정도까지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한 20에서 30%의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아직까지 차트상에서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의 주봉상에서 중요한 이평선은 10선입니다. 10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고요. 저항을 받았죠. 그 다음에 5선에 대한 저항도 받았고, 현재 5선을 돌파했지만 이 종목은 이제 10선을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가상 돌파를 해야 되고요. 주봉상에서. 근데 아직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성일하이텍이라는 것은 기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세비킴보다 어느 정도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여러분들이 좀 더 중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난 빠르게 보고 싶다, 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빠른 변화를 원한다 하시면은 10선이라는 것을 돌파하고 그때부터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 단기적인 저항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60선을 현재 남아두고 있고요. 이제 60선을 확실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이건 세비킴이네요. 성일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보시면 현재 20선을 저항을 받다가 최근에 돌파가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20선 돌파가 나왔으니 상단 이제 60선 돌파가 중요하겠고요. 근데 60선 돌파를 이제 보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10선 돌파만 먼저 좀 더 중요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둘 다 차트상에서는 현재 저평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비캠이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근데 세비캠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지난 8월 때 가장 좀 먼저 빨리 강하게 올랐습니다. 맥스트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맥스트라는 차트도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가 5선의 정을 받다가 돌파를 하고 10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약간 이런 현상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세비캠의 현재 차트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를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 일정을 앞두고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차트를 계속 추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다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타이밍만 맞다면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명확한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상한가 추월 차려선이라는 100% 무료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제가 타이밍이 온다면 한번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이 어플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